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EIDL 융자 증액 신청하신 분들 지금까지 진행 사항이 없어서 좀 답답하셨죠? SBA에서 추가 서류 요청 전에 먼저 전화를 해서 컨펌을 한 후에 이메일로 요청을 해요. 그 관계 제가 설명드리고요.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론 스페셜리스트들이 202로 시작하거나 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여러분께 먼저 컨펌 전화를 할 거예요. 모르는 번호라고 전화를 안 받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은데 융자 증액 신청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반드시 받으세요. 스팸 전화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 주의하셔야 돼요. SBA에서 연락을 올 때는요, 이런 질문 외에 다른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름과 비즈니스 네임을 컨펌할 거예요. 그리고 생년월일을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융자 증액을 25,000불 이상 하실 건지 아니면은 그 이하로 하실 건지를 물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5,000불 증액을 하겠다라고 신청하셨어도 이 질문을 꼭 물어봅니다. 융자 증액 신청하실 때 실수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가령 1차 때 2만 불을 받으신 분이 2차 때 추가로 5만 불이 더 필요하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융자 증액 신청하실 때 금액 선택은 7만 불을 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추가 융자가 원 융자 서류의 modification, 즉 기본 융자 서류를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서류의 금액을 정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2만 불을 받으신 분이 추가로 5만 불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7만 불을 선택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수로 5만 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5만 불을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 때 받은 2만 불을 공제한 나머지 3만 불만 받을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런 실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SBA 론 스페셜리스트들이 먼저 전화를 해서 이거 금액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맥시멈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신청했는데 신청한 금액만큼 받겠는지 아니면 맥시멈 받겠는지 물어볼 거예요. 그때 여러분께서 실수로 내가 5만 불이 더 필요한데 방법을 몰라서 5만 불을 선택했는데 나는 총 추가로 5만 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디피케이션 금액은 7만 불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추가로 2만 5천 불이 넘느냐 2만 5천 불이 안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이메일로 안내를 할 겁니다. SB에서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융자 신청할 때 금액에 대해서 혼돈이 많으셔서 너무 많이 실수가 있어서 이걸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SB에서 전화 올 거를 예상을 하시고요. 전화가 오면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개인 정보를 묻는 거는 생년월일과 이름과 비즈니스 네임 외에는 묻는 게 없습니다. 소셜 번호, 특히 풀 번호를 불러 달래든지 기타 주소를 달래든지 하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할 때요. 더 이상의 개인 정보를 만약에 요청한다 그러면은 이메일로 요청을 하세요. 전화를 끊으면 1시간 내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담당자 이메일을 바로 보내줄 거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스팸 메일이라든지 SBA 이메일이 올 텐데 SBA 이메일은 반드시 뒤에 골뱅이 sba.gov라고 와야 돼요. .com, .net, 기타 이상한 웹사이트 주소가 붙으면은 이거는 100% 스팸이에요. 그래서 sba.gov로 온 이메일에만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샘플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세금 보고 자료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케줄 C를 보고하시는 분의 예인데 스케줄 C만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1040 텍스 리턴 스케줄 C를 포함한 모든 페이지를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이 25,000불 이하이기 때문에 보험 증서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5,000불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 증서를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은 텍스 리턴 2019년 거 모든 페이지를 PDF로 보내시면 되고요. 만약에 25,000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세금 보고 자료 외에 더 이상 첨부할 건 없습니다. 제가 이메일 샘플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어요. 이 정도 영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정보 이렇게 밑에 적는 거 항상 아시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25,000불이 넘는 분들은 Hazard Insurance Policy를 보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클립 모양의 그림 눌러서 서류 첨부하시는 거 아시죠? 또 실수로 만약에 첨부 서류 안 했다 그럼 다시 이메일 보내시면 돼요. 법인일 경우에는 요청하는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세금 보고 자료는 2019년 거 똑같이 요청을 할 거고요. 해저드 인슈어런스도 마찬가지로 25,000불이 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요청할 수도 있고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코퍼레이션에서는 반드시 요청하는 서류가 바로 보드 리솔루션 다큐멘트예요. 이거 제가 동영상으로 2월 달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내용상 보면은 왜 이 서류를 요청을 하냐면은요.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1인 단독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법인에 주주 명단이 있습니다. 그 주주들이 모두 이 융자를 받는 데 동의를 해야만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게 법이기 때문에 이 서류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제가 별도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자세히 어떻게 작성하는지 서류 다운로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린 동영상이 있고요. 제가 이 동영상 밑에 다시 한번 링크해 드릴게요. SBA에서 여러분께 요청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텍스 리턴을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은 2019년도 1040나 1120 페이지 전체를 PDF로 업로드 하시면 돼요. 해저드 인슈어런스 폴리시를 요청을 하는데 보통은 비즈니스 라이어빌리티 인슈어런스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부 에이전트들이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은 이걸 빼는 경우도 있어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은 이게 다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간혹 SB에서 이게 포함되지 않다고 그래서 리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담당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하셔서 해저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컨펌을 하세요. 1인 사업자이고 비즈니스 라이어빌리티 인슈어런스가 필요 없어서 안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25,000불 이상 증액 신청을 하실 때 반드시 해저드 인슈어런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요. 보험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하시면은요, 이 보험을 사실 수가 있어요. 1년 보험료가 평균 한 300불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이 서류 요청이 온다면은 여러분들이 에이전트를 먼저 컨택을 하신 다음에 보험 팔리스를 사신 후에 그 팔리스를 어태치 하시면 돼요. 보드 오브 리솔루션은 코퍼레이션 비즈니스만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올 보드 멤버가 있겠죠. 프레지던트, 바이스 프레지던트, 세큐리테리, 기타. 그런데 만약에 1인 사업자이시고요. 기타, 바이스 프레지던트라든지 세큐리테리가 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프레지던트일 겸 세큐리테리로 되어 있다면요. 여러분이 사인을 모두 그 칸에 하시면 돼요.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서류 반드시 제출하셔야 돼요. 이미 이 서류 작성하는 방법과 다운로드하는 방법 동영상으로 올려드렸었어요. 다시 한번 링크 해드릴 테니까 그 동영상 링크해서 참고해 주세요. 신분 증빙이 안 돼서 government ID를 요청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앞면과 뒷면을 모두 컬러로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운전면허증과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US 패스포트를 같이 업로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 꼼꼼하게 메모하신 다음에요. 이메일로 어태치 하시면은 아마 빠르면은 일주일 안에 승인 여부가 나고요. 펀딩이 되기까지는 보통 빠르면 일주일, 평균적으로 한 2주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와 통화를 한 후에 1시간 내에 이메일이 오기 때문에 이메일을 받지 않으신 분은요. 스팸 메일도 꼭 확인을 해보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